네, 저 오후 세션을 맡게 된 윤재갑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장샤오깡이라는 작가를 소개하고요. 그 작가의 어떤 그 작품 세계를 들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장샤오깡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이미 다 아실 정도로 아주 중국의 어떤 현대미술 그리고 현대문명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장샤오깡과는 아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전시도 여러 번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이자 제가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먼저 오늘 세션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장샤오깡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장샤오깡 선생께서 스스로 이제 그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어떤 작품 세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한 30분 정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기 이제 오신 분들께서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나서 제가 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장샤오깡 선생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非常高兴能到 오늘 서울에 이렇게 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즐겁습니다. 좀 전에 윤재갑 큐레이터님께서 우리가 이미 안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한국과의 관계도 사실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개인전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결코 낯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한 느낌이 들지요. 오늘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 개인의 작품을 함께 교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간단하게 과거를 회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 인생에 대한 그런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향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곳에서 강좌를 할 때 굉장히 농축적으로 만든 자료인데요. 강좌의 제목은 바로 제 개인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집단주의를 강조했던 그런 국가지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서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개인의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 스스로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보통 사람의 생활을 한번 관찰하고 그 생활 속에서 예술의 영감을 찾아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예술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쪽에 3명이 찍은 사진은 바로 부모님과 저의 형입니다. 아래에 있는 6명이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저희 가족 부모님 그리고 4자매입니다. 남매입니다. 모자를 쓰신 분이 저희 어머니이시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바로 제가 100일 정도 되었을 때의 저희입니다. 이것은 저와 제 딸이 같이 찍은 사진이죠. 지금 저의 가족입니다.
왜 이렇게 그 가족의 사진을 소개해 드리냐면 제 작품이 바로 제 가족 그리고 제 가족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 개인의 생활, 그 사람의 가정의 생활은 바로 국가의 운명 혹은 민족의 운명 내지는 전체의 가치관과도 관계가 있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저의 그 과거의 활동 과정, 저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쿤밍에서 태어났고 청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쿤밍과 청두 모두 저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교육은 청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총칭 스촨 미술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제 작품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작품은 바로 대학 졸업 이후부터 활동한 작품들입니다. 이것은 1981년 스촨 아바 지역 초원에서 찍은 것이죠. 장족 지역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초원에서 자아를 찾았죠. 당시 중국의 환경은 주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농민의 생활 또는 그 향토의 생활이었습니다. 시골의 생활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향토에 그러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의 어떤 감정을 표출해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죠. 이것은 당시 그 졸업 작품입니다. 그 장족을 소재로 한 것이죠. 표출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개인의 감정 그리고 자연계와의 교류 후의 어떤 상태 같은 것을 알고 싶었죠. 장족은 티베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창작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반 백성이라든가 민족의 생활을 그리는 것이 주류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서 그 예술을 표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1981년은 아직 개혁 개방이 시작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작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좌절 끝에 마침내 저는 이 졸업 작품을 통과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제가 예술계에 발을 담근 시기의 작품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그 시기의 작품입니다. 천상의 구름이죠, 제목이. 이것은 1983년 대학 졸업 이후 제가 쿤밍에 있는 한 가무단에서 그 미공 역할을 했습니다. 4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때 슬슬 그 현대 미술이 조류를 이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졸업하고 제가 뭐 전람회를 하거나 출품을 할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주의에 모더니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죠. 당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자폐적이고 또 좀 뭔가 약간 그런 뭐라고 말할까요? 좀 고립된 약간 그런 편안함을 추구한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당시에 저를 갖다가 무장을 했지요. 그래서 아주 폐쇄된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가. 1984년이 되면서 서양의 많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철학에서의 그런 그 니체의 실존주의라든가 프로이드 등의 서양의 이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예술적으로도 초현실주의, 아방가르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했던 그런 작품들은 사망, 죽음과 관계된 것이 많았습니다. 이 현실 세계와 뭔가 동떨어진 듯한 그런 작품들이었죠. 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제가 병원에 이번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위궤양으로 만든 작품들인데요. 질병과 관계된 주제가 많습니다. 병원에서의 어떤 느낌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 병원의 흰 시트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 병원의 어떤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퇴원한 이후 집에 와서 계속해서 이 비슷한 그 주제로 유화 작품을 그렸습니다. 예, 흰색 병원 시트 같은 것이 보이시죠? 그러다가 1985년 이후 저는 사상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82년부터 85년까지 서방의 모더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개인의 상태가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저는 또 그때 새로운 일을 찾아서 총칭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동양의 문화를 연구하고 선종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눈황의 벽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원시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신적인 지지대를 원했습니다. 1986년부터 89년까지 이 시기는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동양의 예술이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룬 것이 굉장히 많았죠. 당시 그 작업실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육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86년 초기 좀 뭔가 내적으로 모순되어 있는 그런 식의 작품입니다. 생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영혼의 승화 등등 이렇게 뭔가 복잡한 상태를 갖다가 표출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성숙됐죠. 이것은 그리스의 신화를 보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린 작품인데요. 망천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 우리가 죽고 나면 그 강에 몸을 담궈서 몸을 갖다가 깨끗이 하는 것처럼 그런 영감을 얻어서 몸에 있는 뭔가 속세의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 피안으로 간다, 저 세상으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죠. 뭔가 정신적으로 승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은 바로 제가 점차 인간의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갖다가 소재로 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당시 제가 종교와 관련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것도 그 시대의 대표작인데요. 인간이 생명과 죽음 그리고 사랑, 이 삼각관계 속에서의 그런 고뇌 혹은 그런 번뇌를 갖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1989년 하반기 그 정치적인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사상도 또 다시 반성의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즉 과거의 그런 추상적인 영혼이나 심리주의 등의 주제가 과거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라면 지금은 다시 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죠. 그래서